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학부연구생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컨디셔널 겐을 통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여 과일의 품질을 분류하는 딥러닝 모델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표에 앞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논문은 사이엔티아 홀티컬처리에 2022년 게재되었으며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342로 홀티컬처 분야에서 Q1에 해당됩니다. 농업 생산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 인식이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해서 품질이 좋은 작물과 품질이 좋지 않은 작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많이 발전한 현재에도 충분한 수의 이미지 데이터를 얻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는 트레이닝 정확도는 높아지겠지만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쉽고 이러한 모델을 실제 산업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양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증강을 위해서 컨디셔널 겐을 사용했습니다. 컨디셔널 겐을 알아보기 전에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겐은 사실 다른 분들의 발표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고 제가 지금 설명드릴 이 밑에 식에 관한 내용도 기존 발표 영상에 있는 내용이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은 겐 모델의 미니맥스 로스라고 불리는 로스 펑션입니다. 여기서 X는 실제 인풋 이미지를 말하고 Z는 그 제너레이터에 쓰이는 랜덤 노이즈입니다. EX와 EZ는 각각 실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넣었을 때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위쪽의 식을 살펴보면 앞쪽의 이 빨간색 항은 실제 이미지 데이터인 X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값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뒤쪽의 파란색 항은 랜덤 노이즈를 넣어서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 가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을 때의 결과값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컨디셔널 겐을 살펴보면 컨디셔널 겐은 사실 겐과 내용이 비슷한데 그냥 클래스 레이블 Y, 그러니까 특정 조건인 Y가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해석을 해보면 빨간색 항의 경우에는 이 클래스 Y에 속하는 실제 인풋 X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그리고 파란색은 Y 클래스에 속하는 랜덤 노이즈를 가지고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짜 이미지를 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겐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클래스 레이블을 학습해서 이 논문으로 치면 헬시 레몬, 언헬시 레몬의 정보를 가지고 있게 생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은 논문에 나오는 프루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닝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시간과 에너지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네트워크의 가지치기를 수행해서 더 효율적인 모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프루닝은 일반적으로 낮은 웨이트 값을 가지는 커넥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통해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줄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추론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프루닝 전에 모델은 이렇게 커넥션이 많은데 여기서 로우 웨이트를 가진 커넥션들을 다 가지치기 하고 나면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모델처럼 그 계산이 빠르고 모델의 파라미터가 줄어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소프트웨어 밀이라는 2690개의 레몬 이미지로 이루어진 오픈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이 이미지의 해상도는 1056 x 1056 픽셀이었습니다. 각 이미지는 헬시와 언헬시 레이블이 부여되어 있었고,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성을 고려해서 이미지 크기를 1056 x 1056에서 256 x 256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은 헬시 레이블과 언헬시 레이블 레몬을 시각화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레몬에 곰팡이가 피거나 어떤 조직이 죽어 있거나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을 띠는 레몬을 언헬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오른쪽의 그림은 이 논문의 분석의 전체적인 구조도입니다. 헬시와 언헬시 이미지 데이터를 C겐을 통해서 증강을 시키고 여기서 생성된 신테틱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에 넣어서 훈련시킨 후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C겐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는 인풋을 8x8x3으로 가지고 컨볼루셔널 트랜스포즈 레이어에 의해서 256x 256x3으로 업샘플링 되었다고 합니다.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짜 이미지를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 사이즈는 당연히 256x 256x3이겠고 128개의 뉴런을 가진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2번 적용해서 다운샘플링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커널 사이즈는 3x3, 스트라이드는 2x2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레이어의 활성화 함수는 리키렐루를 사용했고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에서만 아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C겐의 배치 사이즈는 64고 에폭은 2000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쪽에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은 에폭 수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를 시각화한 것인데 에폭을 8로 했을 때는 거의 레몬과 비슷하지 않은 레몬이라고 알아볼 수 없는 이미지를 생성해냈고 에폭을 2000으로 늘렸을 때는 레몬과 비슷한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의 그림은 위쪽은 보유하고 있던 실제 이미지 데이터이고 아래쪽이 C겐을 통해서 얻게 된 가짜 이미지들입니다. 다음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는 대량의 이미지로 사전 학습된 VGG16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해당 VGG16 모델의 구조를 나타낸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3개의 레이어는 싱글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이해를 잘 못한 게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서 찾아봤는데 해당 내용이 잘 나오지 않았고 제가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면서 생각한 바로는 마지막 3개의 레이어의 아웃풋 값이 보통 1000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아웃풋 값을 1로 바꿔줘야 돼서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정이 있는 것인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네트워크는 최대 100 에폭을 가지고 배치 사이즈는 64, 액티베이션 펑션은 아담, 러닝 레이트는 0.001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프루닝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모델 프루닝을 수행해서 모델을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각 모델 크기의 10%, 20%, 100%까지를 사용해서 가지치기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 분류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웨이티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 그래드캠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아래 예시의 그림과 같이 모델이 어떠한 부분을 보고 고양이로 분류했는지, 강아지로 분류했는지 히트맵으로 나타냅니다. 어디 부분을 보고 분류를 했는지. 그래서 이 논문은 이 그래드캠 방법을 통해서 딥러닝 모델이 어떤 부분을 보고 정상 레몬이라고 판단했는지, 비정상 레몬이라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는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지 않은 데이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 내의 뉴런 개수와 랜덤 시드에 따른 정확도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뉴런 개수는 4096개이고 랜덤 시드는 2를 적용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뒤의 결과에서도 이 성능을 가지고 어그멘테이션 한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이 결과는 그래드캠 분석을 통해서 딥러닝 모델이 어떤 부분을 보고 헬시와 언헬시를 분류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 또한 어그멘테이션 되지 않은 데이터, 실제로 가지고 있던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적용한 모습입니다. 이 위쪽은 헬시 레몬의 이미지이고 아래쪽은 언헬시 레몬의 이미지입니다. 여기 세 가지 언헬시 이미지를 살펴보면 곰팡이가 핀 비정상적인 부분에 히트맵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두운 부분에 히트맵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헬시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형태나 색깔에 의해서 히트맵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딥러닝 모델이 곰팡이가 피거나 어두운 부분을 보고 레몬을 언헬시로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하지 않았을 때와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한 것인데 맨 첫 번째에 있는 것이 어그멘테이션을 하지 않았던 아까 뉴런 개수는 4096개이고 랜덤 시드가 2일 때 가장 좋았던 이 성능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한 것인데 새롭게 생성된 이미지가 200개일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델 가지치기를 했을 때 어그멘테이션 하지 않은 데이터와 어그멘테이션 한 이미지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바닐라가 이제 어그멘테이션 하지 않은 결과인데 사실 바닐라와 어그멘티드를 비교해 보면 모든 푸른드 모델 사이즈에서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한 경우에는 이제 가지치기를 하나도 안 했을 때가 성능이 가장 높고 가지치기를 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 왼쪽의 표를 그냥 그래프화한 것인데 역시 이제 모델 사이즈를 100% 다 활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높고 그리고 바닐라보다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가 성능이 더 높은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을 공부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미지 분석에서도 데이터 증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디셔널 겐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드캠은 좀 더 공부를 해 봐야겠지만 이 방법을 적용하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어떠한 부분을 보고 농도를 예측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